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탑픽으로 밀고 있는 통신 서비스 KT는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 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 일부 장비 업체들 실적도 다음 주 주초면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1분기 리뷰를 통한 이제 전체적인 6월, 7월까지 이제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정도부터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목표치는 대략 4만 원 이상인데 7월 달 정도부터는 어쨌든 그 정도 이상 가격에서 한번 팔 수 있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럼 뭐 약간 익절하고 연말 또는 연초에 다시 어프로치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비회사들은 제가 최근에 계속 바텀 피칭 얘기합니다.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주가가 계속 코스닥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사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분기 그 통신 3사 실적은 이제 어제 KT까지가 발표가 된 상태고 오늘 이제 유플러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뭐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아직까지는 실적을 못 본 상태입니다. 감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KT하고 SKT는 또 워낙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잘 내서 실제로 지금 기대감이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12년 내 가장 좋은 실적, 그 다음에 3사 통합해서도 10년 내 가장 좋은 실적. 그래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팽창되어 있을 때고,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부분은 2분기는 이 정도까지 기대감이 팽창될 것 같지는 않고 연간 전망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 상향 조정도 아마도 7월 초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약간 재미없어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상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가하고 되게 통신 서비스 보신 분들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이 KT로 보게 되면 DPS 추정치의 변화가 결국 주가를 이끕니다. 제가 올해 추정치만 해도 맨 처음에 작년도에 전망했을 때는 저희가 1,700원, 1,800원을 올해 전망치를 얘기했었고요. 지금은 잘 아신 것처럼 2,200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아마도 요거를 7월 정도쯤에 한 단계 더 올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때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7월부터 연말 정도까지는 KT가 좀 쉬고 또 너무 올랐으니까 쉴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에 더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3만 원 이상 돌파한 이후에 한 단계 내려오는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지는 원년이라 제가 이 얘기를 세게 드리진 않았고 주로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튀어 올라올 수 있다는 쪽을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제 올해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이 되고 내년도 아마 또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상고하죠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 상반기를 또 기약한 연말 연초 매수를 다시 장기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사항도 다시 양호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5G 중간 요금제 자체를 중가 요금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이게 인위적인 요금이나 푸시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보급률을 보면 충분히 얘기할 만한 사항이고 요금제의 전반적인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할 만한 사항이지 과거의 선택학종 요금 할인 25% 상향이나 가입비 폐지랑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센티먼트 개선도 사실 이제 신정부 출범하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역시도 아마 6월, 7월 정도면 마무리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의 멀티플, 그래서 기대바당 수익률이 일단 내려가는 국면 자체도 사실 5월에서 6월까지 진행된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센티먼트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센티먼트 개선으로 멀티플이 일단 개선되는 측면 자체도 사실 6월에서 7월 초 정도면 대부분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즐길 타이밍이다 이렇게 저는 통신 서비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탑픽으로 얘기하는 KT도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한 게 닌대 사업자처럼 전환될 거다. 그래서 지주회사로 순수지주회사는 못 가니까 지주회사 비슷한 느낌의 회사로 갈 텐데
본사의 자산을 대략 절반 정도 남겨놓는 스킴. 이렇다고 보면 뭐 전체적인 배당에 대한 향후의 걱정,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일단 약간 불합리한 우려, 이런 부분 자체는 많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계속 가미가 될 시점이 현재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좋은 거를 끝까지 즐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뜨거운 여름이 되면 살짝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될 때 줄여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이제 통신 장비는 지금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 드리면 이미 작년 연말부터 제가 인덱스 리포트 써서 이젠 좋아진다는 말씀을 작년 연말에 드렸고, 벌써 5월이니까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연말 정도부터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일단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올라가는 시점을 저는 올해 한 봄 정도를 봤었는데, 이제 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못해요. 하지만 최근에 고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안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의 실적들이, 특히 탑픽을 얘기한 종목들이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고, 1분기도 일부 업체들은 잘 나올 거고, 2, 3분기 정도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 특히 3분기가 많이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번 연말에 디포트에서는 제가 2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는 얘기했는데, 이것도 밀린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얘기만 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보통 6월달 정도를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 이번에 DC 네트워크 수주 자체도 한두 달 어떻게 보면 늦게 발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6월에서 7월로 약간 밀려졌고, 정식적인 본격적인 매출은 7월에서 8월 정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3분기가 될 거고, 하지만 2분기에 일부 시험 매출이 발생되는 6월 달에 매출 발생된 회사들의 실적은 충분히 아마 2분기도 개선되는 흐름을 느끼실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봤을 때도 7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올해 실적은 상반기만 보면 올해 실적이 어떻게 좋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 대비 많이 좋아질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건 주로 하반기고, 사실은 작년도 실적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일부 업체들 빼놓고는 저희가 매출이 저희 12개사 기준으로 작년 매출이 재작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고요. 이익 자체도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만 1,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4분기 때 회복되는 국면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서 사실 이제 바닥을 찍은 정도고 확연하게 보여주진 못했지만,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탑픽 종목들의 실적은 2020년보다 2021년도 연간으로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근데 올해는 훨씬 더 개선이 돼서 저희가 2019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되게 유의미한 지표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핵심은 미국 시장이고, 그 다음에 중대역 주파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DC 네트워크하고 버라이즌하고 AT&T가 향후 1년 동안 투자할 부분이 대략 20조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연간 키펙스 투자가 네트워크만 보면 6조 정도니까 사실 저희 투자의 대략 3배 이상인데, MS가 절반만 된다고 가정해도 국내 시장보다 50% 정도 큰 정도의 수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실 되게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5월 달에 수주 가능성에 저희가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DC 네트워크가 삼성에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줬다는 발주를 했다는 뉴스가 이번 달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곡해가 있어서 그거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버라이즌이 8조였고 이번에 DC는 1조니까 너무 규모가 작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버라이즌의 8조는 실제로 5G 전체, 그래서 향후 버라이즌이 얼마 정도 5G 투자할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계획은 향후 5, 6년 정도를 걸쳐서 8조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투자 규모는 1조 한 초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당연히 바로 발주가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2020년도 8월, 9월에 얘기했는데 결국 매출은 9개월, 10개월이 지난 작년도 여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DC네트워크의 1조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다른 게, 이거는 7월 달부터 바로 PO가 들어가서 매출로 이어진 그림에서 1조인 거고요. 이게 향후 지금 올해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이루어지는 그림이 1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삼성이 버라이즌에 받은 8조는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삼성 외에 노키아하고 에릭슨하고 추가적인 벤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이 8조에서 추가적으로 버라이즌이 더 나올 향후의 포텐셜은 없고요. 지금 DC네트워크 같은 경우 1조는 좀 다른 게, 삼성전자 외에 아직 수주한 업체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금 직접 수주를 받기 위해서 KMW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이 미국에 나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직접 수주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치지나 노키아가 수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에릭슨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1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장비 업체들 입장에선 직접 따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치지가 따낸 거를 일부 또 받을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버라이즌의 과거 이슈를 저희가 이슈가 이거보다 큰 재료로 보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DC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는 과거 버라이즌 정도 수준 정도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 반영이 되게 안 돼 있다는 판단이어서 여전히 저희 장비주 봐야 된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토픽은 뭐 이노와이어, 솔리드, RFHC, HFR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뭐 에이스테크나 KMW 같은 종목들도 이제는 봐야 된다고 좀 판단하고요. 다산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섹터 전체적인 비중 자체를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은 HFR이나 솔리드가 실적이 좋지만 결국 KMW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거를 미리 대비한 투자를 저희는 봐야 되고요. 수주나 매출이냐에 따라서 명쾌한 부분은 없어요. 주가는 저는 계속 동일하게 커플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플링 장세를 대비한 장비주 전반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